네, 오늘 금요일 수비학투유 타로마스터 연희동 한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앞으로 몇 주가 굉장히 바쁘신 때라면서요? 예, 저 다음 주에 일단 일본에를 가요. 일본에 가는 이유는 순전히 놀러 가는 건데요. 자랑이십니다. 후지산 아래서 캠핑하는 걸 하러 가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도 조금 없잖아 있죠. 네. 아마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의지로 캠핑을 가거나 또는 멀리 일본에 가서 험한 데서 산 밑에서 캠핑을 많은 사람들하고 한다 라는 걸 개인적인 의지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과 후지산 밑에서 캠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고아웃이라고 하는 이 네. 캠퍼들이 보는 잡지가 있어요. 네네. 그 잡지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져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혼자 살았거나 제 방식대로 살기를 딱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런 일은 제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이왕 내가 되게 늦게 남들은 이제 손주 봐야 될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굳이 한 거잖아요. 굳이 한 거예요. 네. 네, 50평생 살면서 별로 그렇게 힘든 것도 없었는데 혼자 사는 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굳이 다른 사람하고 살겠다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를 어떻게 들리냐면 내 인생에 저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구나. 젠장. 이런 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 뭐, 그러고. 예, 해보자. 그게 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네. 이것도 새로운 거다. 굳이. 해보고 너무 아니면 말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게 달라요. 남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이날쯤 되면은 이혼할 사유가 많이 생겨서 갈라지시기도 하는데 한쌤은 이제껏 독립적으로 사시다가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수용하고 네. 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아마 어릴 때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네. 뭐 그래도 크게 내 인생에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네. 뭐 해도 가능하다. 근데 차가 있으시잖아요. 네. 차 없으셨을 때도 있죠. 그렇죠. 옛날에 언제부터 없었죠. 운전하셨어요? 운전은 90년. 되게 오래되셨다. 그죠. 예. 근데 뚜벅이로 지내실 때랑 네. 차가 있으면서부터 또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전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탔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좀 피곤해질까 염려해서 그러니까 자주 타는 편인데 그래도 저는 운전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근데 정말 버스 타면 너무 좋아. 스트레스 단 덜 받고. 자리가 있다. 근데 차가 있으시면 네. 뭐 대중교통을 못 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네네네. 또는 이제 불편할 때도 있는데 네. 내 차가 내가 운전을 한다면 가고 싶을 때 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그쵸. 네. 심지어 뭐 장을 많이 봐야 될 때요. 택시 타고 오면 되긴 하지만 내 차가 있으면 좀 더 멀리 가서 내가 원하는 데서 그렇죠.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동네에서 뻘뻘거리고 다닐 때 세탁소 들리고 미장원 들리고 마트 들리고 목욕탕 들리고 요럴 때 차를 쓰게 돼요.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혼자 내 몸으로 몸감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차가 있는 사람한테 좀 얹혀가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생기고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저한테는 그냥 차 하나 생겼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차 가진 사람이 생겼다를. 네, 차를 가진 사람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차 가진 사람이 차로 어디를 가자고 할 때, 아, 거기도 가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네. 아, 이런 데도 오는구나.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철인 28호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 남쪽 지방까지 운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인 28호가 소집하면 우리가 다 모이게. 네, 나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데는 또 그에 따른 희생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기꺼이 맞춰주는. 네, 연희동 한쌤 나오셨는데 참 한쌤도 난 매번 한쌤 뵐 때마다 떼글떼글 굴러가는 목소리에 느껴지는 활기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기운이 없으셔요. 그래서 주요 장비인 타로 카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깜빡이졌네요. 네. 근데 그 타로 카드가요. 네. 처음에 우리 고양이 마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해 주셨죠. 내가 뽑는 카드로. 네, 네.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뽑는 카드로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죄송해요. 어떨 때는 꼭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저도 사실 참 뭐라고 딱 말하기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알 수도 있고요.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니면 말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게 왜 의미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타로 유튜브를. 근데 요즘 유튜버의 많은 콘텐츠들을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진짜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그죠. 네. 진짜 설마 이런 게 있으려고 검색하면은 전 세계에 막 와르르 있어요. 근데 타로 치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개월 넘게 유튜브 타로 유튜브를 하는데 그렇게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나는 막 폭발적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1000명도 안 돼가지고 길게 매는데 좀 빡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컨텐츠 하는 사람들, 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회수도 올라가고 막 구독자 수도 많은 애들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타로를 자주 올려요.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남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답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일종의 재밌는 게 이 타로 카드는 원격이 좀 돼요. 그런 의미로서 상담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한 타로 한 분이 쫙 이렇게 펼쳐요. 그래서 재회운이라는 거가 되게 인기가 있어요. 재회운이 뭔지 아시죠? 네네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난 이게 세상 내가 미련이 많은데 이게 그렇게 궁금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1등이야 1등. 사랑에 배고프지 않으셨나? 아니 내가 걔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집 앞에 가서 버티고 있어서 만나든지 다시 만나자고 덮치든지. 근데 이거죠. 그때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 재회운이라는 건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걔랑 다시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거 뭐 누군들 못하겠어. 아니 근데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네. 이미 정 떨어졌을 것 같아서. 정 떨어졌을 것 같고. 네. 재회운까지 봐야 된다. 근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난들 저는 또 계속 이어질 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건 재회운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타로 하시는 분이 쫙 펼쳐. 그리고 그 몇 장을 뽑아요. 1, 2, 3, 4 뽑으면서 이 1, 2, 3, 4 중에서 내가 속마음으로 고르는 거야. 아, 나는 1번. 누구는 뭐 3번. 그러면은 그걸 해석을 해줘요. 1번 뽑으신 분은 재회운이 있다. 뭐 2번은 뭐 어렵다. 3번은 힘들다. 뭐 4번은 안 될 거다. 다 안 돼. 근데 아무튼 1, 2, 3, 4번인데 거기에 댓글이 너무 정확해요. 완전히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없는데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대상은 지금 여기 없는데 그죠.
온갖 제3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막 대파티를 하고 있는데 은근 중독되더라고. 저도 막 열심히 보면서 그래 쟤왜 누구를 봐야 되지? 막 그러면서 임PD를 볼까? 재회운? 막 이러면서 3번 안 된다. 뭐 그렇네. 막 이러면서 보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올려야 이제 인기가 있구나. 네네네. 절실한 거. 너무너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죠. 진짜 궁금한 거죠. 네네네. 진짜. 완전히 JON 나지. 그래서 그럼 이거를 나도 재회운을 봐야지.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한번 인기몰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참 안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남의 마음을 알면 아는 걸로 끝날까요?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 그냥 궁금한가? 아니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할 용기는 없는데 만날 운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 안 되면 말고. 그러면은 저는 100% 다 만날 운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날 좀 밀어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남녀의 문제건 보통 재회운이다 타로 카드가 이런 게 연애 상담에 상당히 특화된 것처럼 인기가 많아요. 초등학생부터 엄마한테 받은 용돈 갖고 와가지고 완전 탕진하고 간대요. 초딩이. 큰일 났네. 초딩, 중딩, 고딩 난리 났대요. 얘네들 돈이라도 긁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연애처럼 불확실한 이게 없는데. 그죠. 예. 그렇대 저도 이제 연애를 이제 선생님들 연애해봤잖아요. 그럼요. 옛날에. 그때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남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 생각하니까 그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을 만남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끝까지 가서 내가 아이씨 이거 아니야라고 된통 그 데이기 전에는 잘 안 잊혀지죠. 그죠. 걔가 나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한들 뻘쭘한 상황만 생기고. 그죠.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어떤 남자애가 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그렇게 그룹으로 놀잖아요. 한 애가 되게 관심을 갖더라고. 그래서 되게 잘해주고 막 사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양다리를 걸쳤지. 얼른 만나다가 어찌어찌 걔랑은 안 되고 원래 남자친구랑 만났는데 다 끝나고 걔가 날 좋아했었던 기억만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대시를 하면 얘가 받아줄 것 같아서 했다가 완전 개망신 당했죠. 아니 내가 쌍년인지 걔가 개놈인지 모르겠지만 너 어떻게 나 좋아했었는데 금방 마음이 바뀌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근데 마음 바뀌는 거니까 뭐 언제적 일인데 내가 가가지고 야 너 나 좋아하지 않았냐? 이러는 것도 웃기고. 근데 제가 그때 타로를 봤잖아요. 타로를 봤더니 가능성이 있다로 나와가지고 해서 그렇게 완전 개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후회는 안 하는 게 안 부딪혀봤으면 앞으로 그 이후로 그런 오해나 착각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썸 때문에 혼자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다. 그리고 내가 대시하고 뭐 타로가 어떻게 나왔건 내가 가서 뻘쭘하게 그래봤자 돌아오는 거는 망신뿐이 없다. 딱 깨달은 이후에는 그렇죠. 되게 창피했었어요, 진짜. 그죠. 젊은 시절에는 또 그런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은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남녀가 그때는 술을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술까지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엎어지고 내가 막 진상 부리는데 소름 끼쳐. 아직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진상 부려도 신촌 길바닥엔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길은 제가 아직도 피해가요. 너무 쪽팔려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마음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재회라는 건 그저 재회 자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답고 그리울 뿐이지 뭘 하면 현실은 정말 개망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그런 상담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재회운을 볼까? 아직 미련이 남은 거고 새로운 무엇이 아직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100% 어떤 카드가 나와도 한번 해봐라. 너희들도 제대로 당해봐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선생님의 타로를 안 믿을 거 아니야. 이거 해보라 그래서 해봤는데 폭망이야 하면.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데. 뭐예요? 안 와도 할 수 없는데 인생에 한번 그런 꼴은 당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괜히 그렇게 해서 한두 번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
저는 다시 만나고 안 만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왜 나는 걔한테 미련이 남을까? 그리고 아직도 나는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욕망이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꼭 남녀 문제 아니고도 우리가 미련 남는 일이 오죽 많겠어요. 네. 근데 의외로 사람이 그렇게 이 대단한 사람 존재가 아니라서 비슷하게 반복되거나 패턴이 있어요. 일이건 뭐 음식이건 남자건 여자건 이성관계건 미련이 남는 거는 뭐랄까 그 일종의 하나의 욕망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미련이 남는다라는 거보다 내가 그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미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나의 감정이 꼭 연애 문제뿐만 아니고 일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회운이라는 거를 내 인생에 질문을 계속 한다면 뭔가 갈 때까지 가보고 씻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인생을 좀 발전적으로 또는 내 어떤 인간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님 말고 그럴 인간관계라면 왜 고민을 할까? 정말 깨어져서 파편으로 부스러져지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신. 아름다운 표현이세요. 아 그래요? 아름다워요? 파편이 돼서 네. 쓸어담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누구를 지금 만나더라도 미련이 없게끔 만나는 게 제일 그건 좋아요. 있어요. 네. 그때 해봤더라면 뭐 이런 것은 그쵸. 사실 왜 수채구멍에도 이게 뭐가 많이 끼면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도 찌꺼기가 남으면 홀가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명언이 막 터지세요, 선생님. 방언이 터져요. 네, 맞아요. 그 수채구멍. 큰일 났다, 저기, 타로 신동의 명언 만발. 네, 오늘 연희동 한쌤과 같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한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못 나오십니다. 네. 캠핑 하시는 얘기는 했고, 네. 그 다음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네. 캠핑은, 이제, 너의 일인데 내일처럼 하는 거고요. 그걸 갔다 오는 이유가 그 다음에 가는 이 비즈니스 트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비즈니스 속 타고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이코노미, 중국 사람들하고 낑겨가는. 제가 4월 중순에 이제 뉴욕에 가는데요. 저는 진짜 여행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여행을 다닌 데는 별로 없어요. 뉴욕만 한 10몇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뉴욕에 뭐가 있습니까? 공부하러요. 타로 공부하러? 예. 타로는 그냥 일가를 이루신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자신 있게 상담을 하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그 타로에 관련된 좋은 정보나 책이나 이런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꼭 그 원산지에 가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사대주의라기보다 가면 참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진짜 혼자 자체 공부하러 이제 가는 거죠. 무슨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출판회를 한다고 그런 것도 간 적이 있어요. 오로지 그분을 만나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외국분이에요? 네, 뉴욕에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소개도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뭐 책 출판회 한다 그러면 가서 책 받고 내가 뭐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타로 공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분이 하는 강의 같은 것도 듣고 그리고 또 뭘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뉴욕이 이제 짠댁 있잖아요. 하시즘 뭐 이쪽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 친구가 뉴욕에서 사는데 집을 렌트를 해야 되니까 구하러 다닐 때 보면은 브루클린 쪽에 못 사는 쪽이긴 했지만 그렇게 집주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맨하탄에 가면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기른 사람들 까만 양복 입고. 그렇죠. 그 하시즘 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열쇠를 이만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야, 너 집이 몇 개나 있어? 뭐 이랬어요. 키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몇 개가 필요한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you win. 내가 졌다. 난 한 개도 지금 안 필요해.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있죠? 네. 탈무드, 카발라,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형태, 그리고 정신,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친구 통해서 거긴 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서 인터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거기 거리가 있어요. 동네가. 그네들이 모네 사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데서 책자라든지 뭐 이런 거 구하려고 가고. 그러면 우리가 한 2달쯤 후에 더욱더 영험해진 한쌤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요번에 가는 건 처음 있는 행사예요. 네. 타로 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협회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전국이죠. 우리나라 의미를 치면은 미국 전 스테이트에 있는 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예요. 네. 그래서 일종의 박람회 같은 타로 박람회. 그래서 뭐 강의도 하고 뭐 물건 같은 것도 팔고 뭐 행사도 하고. 아 그럼 또 예쁜 타로 카드도 사오시겠네?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 처음 요번에 출마가 아니고 이제 참여하는 거라서 겨우겨우 그것도 이제 또 아는 분 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같이 가는 친구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그 에이전시를 해요. 근데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을 그 중국에 모시고 와서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부러운 거야. 중국도 저러는데 심지어 중국에는 그런 뭐 점술이나 점성술 타로 이런 책이 출판도 안 된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까? 애들이 쪽수가 많아서 그런가? 라고 했더니 무언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되게 개방되어 있고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거를 오픈하고 많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일본 사람도 그건 되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국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왔어. 그리고 어떤 선생님 모시고 와서 함께 나눌래. 이런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배우고 와서 입을 닦아요. 마치 자기가 원조야. 자수성가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픈한 사람을 연맥이는 그리고 심지어 왜곡하는 이런 게 좀 맞아. 그래가지고 함께 모이거나 연대하는 게 이렇게 없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연남동하고 연희동에 뭐 중국집 많은데 내가 자주 가는 단골인데 여기 가서 이욕하고 저희 가서 욕했더니 둘이 사촌이더라고요. 거기 닭강이 맛이 없어요. 막 이랬는데 내가 우리 사촌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사촌이에요? 뭐 이랬죠.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장사 잘 되면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식자재도 알려주고 거래처도 소개해주고 자기네들이 강해져야 상당히 방어력이 높아지잖아요. 혼자서 잘나봐야 밀면 끝이죠.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이 타로를 하는 사람들이랑 상담하는 사람들이 사실 직업에 귀천 없지만 전 본다 그러면 다들 쉬쉬해요. 아니 며느리를 들렸는데 점쟁이래요 그러면은 뭐 너무 잘 됐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런. 일단은 참 남다른 길은 가는 그분을 며느리나 뭐 내 자식의 그 뭐 남편으로 하고 싶진 않을 수 있어요. 반가워하지 않는 이런 직업의 귀천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혼자 그렇게 각계 전투로 자기가 아는 거 콕딱지만한 거 그 뭐 원조니 협회니 뭐 자격증 장사 해가면서 한 번도 함께 모이거나 뭐 연대하지 않고 어떤 카르텔밖에 없으니까 사주명리는 모르겠지만 타로는 여성주의 이런 어떤 입각해서 봤을 때도 되게 약자들 또는 보호가 필요하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좀 억눌려 있던 사람들한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인데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타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 타로 협회나 이런데 그 뉴욕에서 컨퍼런스 가봐도요 90%가 여자예요. 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이 일과 이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되게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좀 보고 오고 거기 모여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 만끽을 하고 와서 자, 2달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그 대신 예쁜 새로운 타로 카드와 영험해지신 한 선생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서 정말 즐겁게 우리 일상에서 타로를 하고 파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을 좀 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왜 2달이죠? 아니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넉넉하게 그리고 오자마자 쓰러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2달.